안녕하세요. 나무랑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가을의 아름다운 야생화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나무랑 야생화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예쁜 나무와 야생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식물은 겹수근 해바라기입니다. 겹수근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꽃말도 예뻐요. 밝은 미래의 겸손이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고 개화 시기는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하지만 겹수근 해바라기는 삽목을 해서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좀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가면 9월 말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한번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해서 키우면 개화 시기도 늦추고 가지수도 더 늘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린 야생화지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갔을 때 아름다운 꽃이 필 것 같아요.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시면 돼요. 키우기 어렵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우기도 정말 쉬워요. 건조한 땅에서도 잘 크는 식물이라서 물 걱정 안 하고 키우셔도 돼요. 여름꽃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햇볕에도 강하고 과습에도 강하고 건조에도 강한 그런 야생화라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심으면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겹수근 해바라기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거북머리 꽃입니다. 거북머리 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야생화 중에 하나예요. 영하 30도까지도 월동이 가능한 꽃이에요. 미국과 캐나다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머리끝에 꽃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꽃대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이 거북머리 꽃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꽃이 피어서 아마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거북머리 꽃 같은 경우는 꽃 피는 시기를 9월에서 10월 정도로 잡아줘요. 9월에서 10월 정도 잡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의 정원에 가면 바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거북이 같은 경우는 십장생 중에 하나로 장수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거북이 모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서로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모양의 꽃이어서 정말 예쁘고 핑크빛 꽃이 피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포기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거든요. 크기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커지는데 거북머리 꽃 같은 경우는 크기가 빨리빨리 커져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심어 놓으면 내년이면 굉장히 풍성한 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올해는 이 정도. 하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는 거북머리 꽃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구절초 4종을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구절초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빨간 구절초, 진핑크 구절초, 그 다음에 흰겹 구절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오렌지 구절초도 있어요. 오렌지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진핑크 계열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꽃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에요. 구절초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 순수 가을 여인이에요. 말 그대로 가을꽃이라서 가을에 잘 어울리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꽃이 가을에 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구절초는 정말 건조에 강해요. 정말 건조에 강해서 물 걱정 안 해도 되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습한 곳에서는 뿌리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심으실 때 약간 둔덕을 만들어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둔덕을 만들어서 위에 심어주시면 물 빠짐이 잘 돼요. 그래서 건조에도 강하고 물 빠짐도 잘 된다면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예쁘게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번식은 삽목을 통해서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포기 나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삽목을 통해서 번식이 잘 되는 것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시면 예쁜 구절초를 정원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절초 4종이었습니다. 다음은 고려 담쟁이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흔한 담쟁이는 보통 미국 담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려 담쟁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토종 담쟁이 중에 하나인데 고려 담쟁이는 입모양이 이렇게 길쭉해요. 입모양이 길쭉하고 인맥이 굉장히 선명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맥도 선명하고 길쭉해서 선이 예쁘고 관상 가치가 좋은 담쟁이 중에 하나예요. 노지 월동도 가능한 야생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햇볕을 좋아하는 진한 초록색이니까 양지에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같은 경우 분재로도 많이 키우시고 실내에도 많이 키우시는데 인맥 뒤에 이렇게 보면 당액이 조금 나와요. 이 당액을 물로 잘 씻어주시면 키우기가 훨씬 더 좋답니다. 사실 해충을 유인해서 제거하기 위해 당액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당액은 물로 잘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 담쟁이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분재로도 키우고 담쟁이가 담을 타고 올라가게도 키우잖아요. 그리고 행잉으로도 키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키우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고려 담쟁이 기억해 주시고 한번 내 정원에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 담쟁이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황금 담쟁이입니다. 황금 담쟁이 같은 경우는 고려 담쟁이와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지 월동도 가능하게 잘 클 수 있는 담쟁이고 분재로도 많이 키워요. 근데 황금 담쟁이는 당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키우기가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황금 담쟁이를 많이 키우시는데 황금 담쟁이는 햇볕 양이 많아야 색이 더 진해져요. 그래서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색이 잘 안 나오니까 황금 담쟁이의 고유한 색을 보고 싶다. 그러면 꼭 양지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 담쟁이와 고려 담쟁이 번식 방법으로는 삽목을 통해서 많이 번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쟁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필요한 만큼 약간 사셔서 증식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정원에서 황금 담쟁이로 연출하면 여러 가지 연출법들이 있어요. 외목대로 키워서 분재로도 키우시고 행잉으로도 키우시고 실제로 담을 타고 올라가게도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 싫은 밖이 그냥 보인다. 그럴 때 담쟁이로 가리면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식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 담쟁이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청아쑥 부쟁이, 홍아쑥 부쟁이입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청아쑥 부쟁이만 판매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홍아쑥 부쟁이도 나와서 색깔을 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우리 정원에서 연출할 때 색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색과 향이 중요하듯이 청아만 심었을 때는 옛날에는 단아한 듯한 느낌이 났었는데 이제 홍아까지 같이 심으면 더 화려한 정원으로 탈바꿈을 해요. 그래서 청아, 홍아, 쑥부쟁이 같이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아 쑥부쟁이와 홍아 쑥부쟁이 하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봄부터 여름, 가을을 견디면서 꽃이 피는 식물이라서 정말 인내심이 강한 식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말도 인내인 것 같아요. 한번 꽃을 보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가을에 이렇게 꽃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가을 꽃으로 굉장히 좋은 꽃인데 이 청아, 홍아, 쑥부쟁이의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냐면 키가 약간 큰 쑥부쟁이에요. 키가 한 50cm 정도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50cm 정도 올라와서 내 정원에서 훨씬 더 존재감을 나타내요. 근데 나는 50cm까지 크는 건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4월 말, 5월 초에 이렇게 쑥부쟁이가 올라올 때 한번 전지를 해주시면 키를 낮출 수도 있으니까 키가 크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키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나무든 야생화든 전지하는 방법에 따라서 키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키를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아, 홍아, 쑥부쟁이 같은 경우는 여름꽃이라서 햇볕에도 강하고 가뭄에도 강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있을 때 어느 곳에서나 정말 잘 자라요. 산이나 들에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손이 많이 안 가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이 많이 안 가는 식물을 원한다라고 하면 청아, 홍아, 쑥부쟁이를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이나 들에 청아, 홍아, 쑥부쟁이가 있다.
그럼 가을에 피는 꽃 중에서 바다에는 뭐가 있죠? 해국이 있죠. 그럼 해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다 바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펴요. 그래서 암석 정원을 쓸 때도 해국을 많이 심으세요. 암석 정원이라든가 바위 틈에 해국을 심어주시면 정말 바다 느낌이 나면서 해국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해국 같은 경우도 꽃말이 청아쑥 부쟁이하고 똑같은 기다림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을 인내하고 나서 기다림 끝에 오는 아름다운 꽃이랍니다. 색깔도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국화꽃이죠. 국화과의 꽃이고 해국 같은 경우는 키우실 때 경사지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아요. 해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닷가 바위 틈에서 크는 식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경사지에서 훨씬 더 좋아요. 암석이 아니라면 경사지에서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이겠죠. 경사지에서 이렇게 키워서 아름다운 해국을 볼 수가 있고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에도 잎이 이렇게 반상록 상태를 유지를 해요. 남부지방에서는 반상록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너무 삭막한 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라면 한번 내 정원에도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국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아스타 사종입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 정말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이고 월동도 잘 되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스타 같은 경우는 내 정원에서 아름다운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 아스타가 아닐까 싶어요. 월동도 잘 되면서 키도 커서 존재감이 있어요. 보라색이 아스타의 가장 대표적인 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보라색 꽃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보라색은 많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아스타 사종 묶음으로만 판매가 된답니다. 아스타 사종 묶음으로 판매하는데 여러분 정원에 보라색 하나 더 있어도 이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스타 보라색. 인기가 굉장히 많은 품종 중에 하나죠. 아스타 베이비 핑크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어서 조만간에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스타 중에서 찐핑크의 색을 나타내는 찐핑크 아스타입니다. 그리고 흰색 아스타도 있죠. 우리에게 청량감을 주는 흰색 아스타. 아스타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번식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많이 해요.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삽목을 통해서도 번식을 하고요. 너무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좀 늦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알려드려야겠어요. 희망, 사랑의 행복, 순결이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는 아스타를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육 환경으로는 어떤 환경이 좋냐면 양지 또는 방그늘이 좋아요. 그래서 양지에서 이렇게 식재해 주시면 좋고 토양이 습한 것도 좋아하고 뿌리만 잘 내리면 건조한 것에도 강해요. 습기에도 강하고 건조에도 강해서 여름을 정말 잘 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여름 잘 나는 식물 찾으시잖아요. 그럼 아스타를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타 사종이었습니다. 이번엔 국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도 잘 아셔서 소개해 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잘 아시는 국화인데요. 이 국화는 에그 국화예요. 그 다음에 에그 국화 핑크입니다. 다음에 이 국화는 에그 포트 국화, 노랑 포트 국화입니다. 그리고 이 국화는 포트 국화 빨강이에요. 이 국화는 포트 국화 IMP입니다. 빨강색인데 일반 포트 국화 빨강과는 약간 꽃의 크기가 달라요. 그 다음에 포트 국화 핑크입니다. 그 다음에 분재 국화죠. 분재 국화 빨강입니다. 이렇게 국화 꽃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뭐니 해도 가을 대명사는 국화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국화가 월동이 돼서 다음에 나올 때 꽃은 그대로 나오지만 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퇴화돼서 나오는 경향들은 있어요. 그래도 가을에 국화를 보고 싶다라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정원에도 심어보시고
화분에도 심어서 식탁에도 놓으시고 하시면 좋은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국화 같은 경우 정원에서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가을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화는 그라스하고도 잘 어울리니까 국화와 그라스 함께 심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국화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따로 설명을 많이 안 드렸습니다. 국화는 다양한 색깔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의 정원도 아름답지만 내면의 아름다움과 함께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어울리는 다른 나무와 야생화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